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가 돌아왔습니다. 자유한국당 당권주자로 나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저 없는 사이 그새 본색을 드러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겠지만 박근혜 탄핵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직접 밝힌 데 이어 최순실 태블릿 PC도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국민의 탄핵소추도 국회 탄핵소추도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국정농단을 바로잡기 위해 촛불을 들었던 우리 국민들의 민심까지도 모조리 모독한 그런 발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자유한국당은 어당황이라면서요. 어차피 당대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민심과 동떨어진 길을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칙한 뉴스 이야기로 먼저 시작해볼게요.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3일 쉬었죠. 제가 집안에 좀 상이 있어서, 장례가 있어서 좀 치르고 오느라고 3일 동안 쉬게 됐습니다. 여러분께 미리 말씀 못 드리고 쉬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요. 오늘 딱 돌아왔는데 금요일이네요. 네, 저 쉬고 있는 동안, 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 방송하지 못하는 동안 저 빨리 오라고 그랬는지 또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인 황교안 전 총리가 아주 적폐본색을 제대로 드러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이렇게 드러낼 줄 몰라서 참 당황스러운데요. 글쎄 황 후보가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사람 자체가 당대표에 출마를 했다는 것부터가 그 사람 자체가 자유한국당 지금 이 당대표로 나올 자격이 있는가 이런 얘기들이 지금 그 이전부터도 나왔던 거잖아요. 아니 탄핵당한 국민들로부터 탄핵당한 정권의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사람인데 법무장관, 국무총리 거기다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던 사람인데 거기다가 막 신이 나서 권한대행 자리도 막 너무 좋아가지고 시계도 파고 그랬잖아요. 대통령 권한대행 시계 그 파는 사람 진짜 처음 봤어. 대통령 권한대행 시계를 어떻게,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이 생기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걸 했다고 얼른 그 청와대 마크 들어간 대통령 권한대행 시계 팠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게 막 좋아라 하면 박근혜 탄핵을 사실 누구보다도 반겼던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던 분인데 그랬던 분이 어떻게 자유한국당 이제 당대표가 되겠다고 자기가 무슨 박근혜 자기가 잘한 일로 박근혜 이 국정농단 관련한 특검을 자기가 연장 안 해준 것이 자기가 잘한 일이었다는 둥 하면서 이제 와서 태극기에 자기가 이제 그 아이돌이 되어보고자 김진태만 태극기 아이돌이 아니고 자기가 그 표를 먹어보고자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잖은 척 대충 어물쩍 말 넘어가고 하던 것들이 아예 대놓고 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속내를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2월 27일이 지금 당대표 선거기 때문에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오늘이 21일이니까.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런 좀 자신의 이 기세를 더욱더 굳히기 위해서 단단하게 어당황의 기세를 굳히기 위해서 더 이렇게 센 발언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사는 이미 다들 보셨겠지만 황교안 전 총리가 박근혜 탄핵 타당치 않다.
절차적인 문제 있다. 이렇게 이제 토론회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 19일자 토론회에서 객관적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탄핵당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객관적인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탄핵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아니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고 그때 당시 총리였던 분께서 온몸을 던져 막지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즐거워서 시계까지 파고 그러셨을까? 이해가 안 되네. 그때 글쎄 타당치 않았는지 어쩐지는 그때 당시에 국회도 국민도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모두가 다 이에 대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휩쓸려서 한 판단이 아니잖아요. 2016년 12월에 기억하시겠지만 국회가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무려 234명의 찬성으로 박근혜에 대한 탄핵을 의결했습니다.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집권당이었던 새누리당에서도 62명이 탄핵에 찬성을 했습니다. 이건 뭐겠어요. 그죠? 이건 뭐 어떤 누군가의 계략에 모두가 다 빠졌거나 혼돈을 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새누리당 역시도 집권당이었던 새누리당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타당의 합리적인 근거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뒷받침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석 달 뒤 2017년 3월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에 일치된 의견으로 전원이었죠.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국회가 의결한 탄핵 소추안을 인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황교안 총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돈을 얼마나 받았거나 박근혜 뭐 당시 대통령이 돈을 얼마나 받았거나 재판 결과가 확정됐는지 뭐 이런 것 따위가 쟁점이 아니었고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요. 결정문에서 밝혔듯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할 것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헌법수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법 위배 행위를 했고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파면이 됐다는 겁니다. 이걸 정말 아무리 그래도 법을 다뤘던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 출신의 황교안 전 총리가 이걸 몰랐겠습니까? 아니 탄핵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 발언을 이렇게 19일날 해놓고 논란이 되니까 뒤늦게 탄핵에 적절하느냐 이 질문하면서 OX밖에 없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X를 들었던 거고 사실은 세모다.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사실은 세모라고 무슨 비겁한 변명을 하고 계시던데 진짜 비겁한 변명이시고요. 세모는 뭐야 대체? 안 그래도 요즘 그 황교안 안타깝다가 그 유행어라면서요? 유행어라고 해야 될까? 황교안 안타깝다가 그 연관 검색어라고 뭐만 하면 본인이 좀 불리한 질문을 하면 다 안타깝다로 떼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어보면 다 안타깝다. OX밖에 없어서 안타깝다. 나는 세모라고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도저도 아닌 스탠스를 계속해서 좀 이게 본인에게 예민한 질문 이런 것들은 이도저도 아닌 대답으로 안타깝다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사람이 안타까워서는 당연히 아닐 것이고요. 정말 이도저도 아닌 입장이어서는 더더욱 아닐 겁니다. 본인의 입장은 그 시절에 신이 나서 고난된 시계를 파셨던 그분, 박근혜 그 국정농단 정권에서 누구보다도 아주 혁혁한 공적을 세웠던 적폐의 2인자, 적폐 정국의 2인자였던 사람인데, 다른 입장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것만으로도 사실 이분은 감옥에 가 있어야 정상의 사람이 다시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근엄한 척 목소리 깔고 나와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지금 태블릿 PC 어제 그랬다면서요? 어제 또 태블릿 PC가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김진태 후보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보고 있다며. 거의 김진태 후보랑 같이 그 태극기 아이돌 자리를 놓고 아주 열을 올리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태블릿 PC는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토대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작됐을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조작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싣고 있다.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 자체가 지금 뭐 X라고 했다가 세모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여전히 그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2인자였고 그 적폐의 2인자였던 대통령 권한대행 그 자리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고요. 이게 잘못된 거면 본인 스스로를 부정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실상. 근데 여러분들, 네, 어디서 전화가, 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태블릿 PC 조작서를 끊임없이 제기해왔던 사람이 바로 미디어워치 고문,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씨죠. 이분이 지난해 12월 10일에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태블릿 PC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왜곡주행 주장을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실형을 선고받았었죠. 이런 이미 함께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황모 씨 역시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고요. 이게 이미 우리 사법부에서도 이것은 무슨 태블릿 PC가 조작됐다 이런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라고 사법부에서도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뭐 태극기 아이돌은 김진태 후보도 그렇지만 황교안 전 총리 역시도 나와서 대놓고 정말 뻔뻔하게도 본인이 그 당사자면서 그 국정농단 정국의 2인자시면서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뭐 의도가 너무나도 명백하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뭐겠어요? 지금 뭐 거의 자유한국당 안에서 퇴행적인 극우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자유한국당 안에서 극단주의적인 이 세력들, 태극기 부대 같은 극단주의 세력들의 표를 더 얻어서 더욱더 확실하게 당대표를 해보겠다 이런 욕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튼 뭐 그냥 사실상 우리 국민들 대다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왜 감옥에 안 갔을까가 너무나도 신기한.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정부에서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 녹을 먹고 배를 불렸던 사람들이 죄다 감옥에 들어간 상황에서 어떻게 이 사람은 감옥에 안 들어갔을까가 신기한 상황에서 이런 사람이 정치적 책임조차도 지지 않고 대권 욕심 때문에 당권을 잡겠다고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이거 정말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상황이고요. 국민들로서는 이것 자체도 참 용서하기가 어려운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 국회의 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거기다가 국민들의 이 탄핵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결정까지도 다 무시하고 탄핵의 정당성마저 부정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당황이라고 어차피 당대표 황교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유한국당이 도저히 이건 대중정당으로서 봐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뭐 글쎄 그 안에서 그렇다면 황교안이 아니라면 다른 누구가 있나 김진태 오세훈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뭐 사실 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 독인객인이라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그런 후보들을 내세워서 지금 계속해서 망언 퍼레이드를 벌이며 스스로를 국민들과 민심과 괴리시키는 그런 이 발언들을 계속해서 뭐 연설이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송을 할 때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뭐 글쎄 차기 총선이나 차기 대선도 영영 잘 될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이분들을 보면서 그럴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무튼 뭐 논란이 워낙 많이 되다 보니까 글쎄 지난 21일 어제 부산 백스코에서 또 자유한국당 합동연설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여기 부산, 울산, 경남, 제주 합동연설회였다고 하는데 이게 워낙 막말 때문에도 뭐 이런 태극기 부대들의 이런 망언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계속 논란이 많이 커지니까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좀 약간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는 뭐 서로 이제 불타올라서 좋았겠지만 이러다간 정말 영영 대중정당으로서 복귀하기 어려운 건 아닌가라는 고민을 그 안에서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급격히 어제 전당대회에서는 차분해졌다고 하네요. 뭐 차분해지면 우리가 어머 애들 정신 차렸다 이렇게 생각해 줄까 봐서 뭐 차분해졌다고 합니다. 차분해졌다고는 하는데 뭐 얼마나 차분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태극기 자제 요청이 잇따랐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야유 같은 거 하지 말고 서로 박수 소리를 좀 덮어달라 뭐 이렇게 하고, 또 오세훈 후보는 내년 총선이 자유한국당 심판론을 둔갑할 수 있다. 오세훈 후보 뭔 좀 아는데 네, 그럼요. 내년 총선 기다리고 있다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유한국당 심판 제대로 한번 5.18 망언, 탄핵 망언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우리가 딱 자유한국당 기다리고 있거든요. 언젠지 막 날짜 세고 있어. 네, 뭐 아무튼 당이 백척간주에 낭떠러져 있다라고 아주 정확한 현실 파악을 하며 그나마 오세훈 후보가 이런 발언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질서 유지에 신경을 쓰고 품격을 유지해달라고. 뭐 품격이 언제 있었다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아무튼 실제로 이런 노력 끝에 지난 1, 2차 연설이랑 비교하면 야유와 욕설이 줄어들었고 경쟁 후보 연설에도 그나마 좀 귀를 기울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막말 연설도 좀 잦아든 편이었다고 하고요. 뭐 대신해서 이 박근혜 탄핵 논란 계속해서 그 주제를 계속해서 하니까 이것 때문에 더 이제 집중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이걸 최대한 좀 배제하고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고 비난하는데 화살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쎄 일단 앞으로 오늘 합동연설회가 또 한 차례 있다고 하고요. 당대표 후보들의 TV 토론회가 2차례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요걸 거치면서 어떻게 또 자유한국당이 더욱더 본색을 드러낼지 아니면 애써 본색을 좀 감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봐야 어차피 당대표는 황교안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많고요. 그런 가운데서 2위 경쟁, 오세훈 후보와 극우 세력을 지원을 받는 김진태 후보 간의 2위 경쟁이 어떻게 될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그런 게요. 황교안과 오세훈이 되느냐, 그리고 황교안과 김진태, 김진태가 2위를 차지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당이 어떻게 나아가게 될지 앞으로의 미래를 가늠하는 이 방향이 될 수 있거든요. 그죠? 황교안, 김진태 조합이면 뭐 거의 장난 아니지 않나? 그죠? 김진태가 2위를 하면 그만큼 어쨌건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한 전체 2%밖에 안 된다고 해요. 태극기 부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연설회장을 이 태극기 부대가 휩쓸면서 굉장히 대세인 것처럼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기존 일반 당원들이 좀 실망해서 투표를 하지 않고 뭐 이러다가 진짜 2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정말 지금도 약간 눈치를 보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완전 이쪽으로,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에게 거의 그야말로 이제 멱살 잡혀서 끌려가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그나마 좀 현실적인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아까도 얘기 들었지만 뭐 이러다가 우리 당이 큰일 난다, 낭떠러지에 있다, 이러다가 자유한국당을 심판하게 되는 총선 심판론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오세훈 후보가 된다면 또 이제 약간 달라질 수 있고요. 그나마. 네. 그래봐야 어당왕이라는 게 중요하지만.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지, 과연 2위가 누가 될지, 그리고 남아있는 그 몇 번의 토론회에서 또 어당왕인 황교안 전 총리가 얼마나 또 더 노골적이게 탄핵을 부정하고 이전에 박근혜 정부를 다시 세우는데, 박근혜 사면 이런 것까지 또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보면서, 그러면 그럴수록 뭐 국민들로부터는 더 괜히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2위 싸움과 그리고 앞으로도 남아있는 그 며칠 안 되는 기간 동안 자유한국당 당대표 이 선거에, 당권 선거에
어떤 내용들이 이슈가 될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다른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이야기 전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 없는 새에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병보석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뉴스를 봤어요.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뭐 굉장히 안 좋으시다고 막 얘기를 했다고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시다고 그랬다는데, 글쎄 이와 관련해서 이재호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MB 거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죠. 가장 최측근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친이계 좌장인 이재호 의원이, 상임고문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이명박 진짜 아프다. 이제 이거 꾀병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진짜 아프다 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병보석을 막고 있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보고, 이 기사를 보고,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아니, 병보석을 대통령이 막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막아요? 어쨌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너무 웃긴 게요, 이걸 어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호 의원이 직접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이 김현정 앵커하고, 김현정 기자 앵커하고 거의 완전 설전을 벌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보고 뭐라고 했냐면요, 일단은 검찰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만 70대가 넘으면 불구속이 원칙이다. 전직 대통령이고 나이가 80이고 지금 건강이 극도로 안 좋다. 그래서 보석을 신청하는데 그걸 갖고 괜찮다는 둥 검찰이 헛소리만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검찰이 역대 검찰 중 가장 잔인한 검찰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역대요? 역대 가장 잔인한 검찰이요? 와, 그렇게 숱하게 민간인들 그냥 잡아가지고 죽이고 엄한 사람들 그냥 죽이고 이랬던 정말 잔인하게 이름 말할 수 없는 검찰들이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는데, 참 이명박 전 대통령 좀 병보석 안 해준다고 잔인하다고 그러시면 어떡하나, 진짜. 이에 김현정 앵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질환들은 대부분 만성 질환이고 일시적인 신체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석방을 필요할 만큼 긴박하지 않다라고 검찰이 얘기하고 있다 라고, 이제 검찰 입장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하니까 이재호 고문이, 검찰 얘기 전할 필요 없다, 그게 정부 방송이나 그런 걸 전하지 되지도 않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원래요, 언론 보도는요, 양측의 입장이 상이한 경우에는 양측의 의견을 다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재호 후보가 아니라 이재호 고문이 일방적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상대쪽 입장을 전달을 해줄 의무가 있는 거죠. 언론 입장에서는. 그잖아요? 그래야지 그걸 보고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죠. 근데 검찰 얘기를 왜 너가 전해주냐고. 김현정 앵커에게 왜 이걸 전해주냐고 라고 하면서 어쨌든 전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김현정 선생님한테 화내는 거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께 화내는 것이다. 되지도 않은 소리 하고 앉아있으니까, 응? 아니 병보석과 문재인 대통령이 병보석 하지 말라 어째라 했나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왜 화를 내는 거냐. 김 앵커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라 말하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문재인 대통령에게 화를 내시냐 라고 되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이재호 고문이, 문재인 정권이지 않냐, 권력의 정점에 누가 있냐, 전직 대통령 보석 여부를 대통령이 결정하지 누가 결정하겠냐. 보석 여부를 대통령이 결정해요? 아니 이건 법적인 문제, 사법부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보석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에 대통령이 개입을 하면, 아니 이거는 삼권 분립이 아닌 거잖아요. 누구를, 어떤 대단한 인물이건 간에 이 사람을 보석을 해줄지 말지, 어떤 형량을 줄지, 구속을 할지 말지는 사법부가 온전히 결정하는 거죠. 물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대부분 정치 판단을 많이 하지만, 눈치를 보고 하지만, 그걸 대통령이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고 비난이 있겠죠. 근데 이에 대해서 이재호 고문이 우리도 정권 잡아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박이죠. 우리도 정권 잡아봤다. 보석 여부는 당연히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도 우리 뭐 몰라냐? 우리도 정권 잡아봤는데 우리 때는 그랬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김현정 앵커가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보석 여부를 결정하셨냐? 법원이 하는 거 아닌가요? 판사가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재차 묻습니다. 그러자 이재호 고문은 보석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지만 그것에 대한 양형에는 전직 대통령의 결정 정도는 국회의원만 결정해도 다 위에 사인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보다 더 약한 것도 지금 정권에 사인 받고 다 민정수석실에서 컨트롤한다. 그거 다 천하가 아는데 자꾸 김현정 선생 그렇게 얘기하니까 친정부 소리 듣는 거다. 네? 아니 대통령이 사법부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렇게 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왜 친정부 소리를 듣는 거죠?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너무나도 상식적인 문제잖아요. 이걸 얘기하는데 친정부라고요? 네, 너무 당황스러운데. 그러자 이제 김현정 앵커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전 못 알아듣겠다. 그 이야기는 전화 끊고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해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이분은 원래 다 양형 이런 중요한 인물들 양형 이런 거는 보석 여부든 양형 이런 거든 대통령이 다 하는 거고 천하가 다 아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이걸 정하는 건데 왜 대통령 안 해주냐라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법부를 빨리 개입하라고 지금 보석 빨리 결정해주라고 왜 개입을 안 해주냐고 지금 그런 얘기를 대놓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같은 발언에 일부 네티즌들은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떠올리면서 그래서 강금원 회장 그때 보석 불허했구나. 이명박 대통령이 불허한 거구나. 그때 막 뇌종양 투병 중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보석을 안 해주셔서 결국엔 악화되셨죠. 네, 참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수술도 병보석 그것도 안 해줬던 그게 그 잔인한 이거야말로 정말 잔인한 검찰 그 잔인한 검찰이 다름 아닌 이명박 전 대통령 의사였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더라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뭐 아무튼 이런 이재호 상임 고문의 발언에 대해서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글쎄 오히려 더 이거는 셀프 디스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재호 상임 고문이 이 방송을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병보석 신청을 말렸다고 막 멋있는 척하고 자기는 다 말렸다라고 얘기를 했다며 좀 약간 그 멋있는 사람 만들어주길 또 애써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두원 전 의원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인 호소를 자기 내보내달라고 개인적인 호소를 여러 군데 많이 하고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네, 아주 그러면서 이렇게 호소를 하고 다니면서 자기는 뭐 감옥에서 죽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둥 이재호 전 대표가 어떻게든 참 해주고 계시는데 실패하셨어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정권에서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는 이제 사법부 개입은 안 될 것 같고요. 네, 국민들도 보는 눈이 이제 다 있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되고요. 옛날 정치하시는 분들은 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주셨으면 이런 바람이 드네요. 네, 오늘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늘 발칙한 뉴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주말 지나고 와서 다시 발칙한 뉴스 만나뵈러 오겠습니다. 주말 잘들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만나요. 안녕.